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22일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 말입니다. 무디스는 주요 경제 20개국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내년 4분기에 바이러스 사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전망은 벌써부터 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감염병 사태 영향으로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5월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4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봉쇄력이 가장 심했지만 5월에 들어 조금씩 봉쇄가 풀리면서 수출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7일 올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7%가 급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삼성전자 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역할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사태로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가 특수를 맞았던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그동안 삼성이 투자한 인프라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했기에 얻을 수 있는 결과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만을 제치고 올해 1분기 SSD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6일 국제무역센터 집계를 보면 한국은 올해 1분기 23억 7,497만 달러, 하나로 약 2조 8천억 원의 수출을 올리며 대만을 앞지르고 분기 SSD 수출국가 1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2007년 1분기 이후 13년 만에 첫 성과였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이 47억 1288만 달러, 대만이 71억 9714만 달러 수출을 하며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만은 직접 랜드 플래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관련 부품을 사서 조립해 SSD를 수출해왔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랜드 플래시를 직접 만들며 그동안 투자해온 것이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버 컴퓨터 등 SSD 시장이 커지고 최근에는 게임 시장에서도 SSD로 교체하는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LG전자도 인도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10배나 늘었다며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최근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국경 분쟁이 벌어지면서 그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저가 중국 스마트폰을 대체할 상품으로 LG 스마트폰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 매체 이코노믹 타임스는 지난 5일 LG전자가 인도의 반중국 분위기 덕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창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LG전자는 한때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7%의 점유율을 자랑했지만 중국폰이 인도 시장을 점령한 이후로 0.5%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LG전자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고 오랫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던 스마트폰 분야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최근 세계 최초로 수소트럭을 양산했다고 알렸습니다. 현대자동차는 6일 전남광역시 광양항에서 수소트럭 액션2 수소 전기트럭 10대를 선적해 스위스로 수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생산 수출되는 수소트럭은 스위스에서 현대차와 스위스 스타트업 H2에너지가 세운 HMM이라는 합작회사를 통해 일종의 리스 형태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스위스 현지 에너지 기업들과 H2에너지 협력 관계를 맺고 수소 충전소 건설과 수소 공급 시스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스위스 수출을 시작으로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공급 지역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북미 상용차 시장에서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우리 경제가 수소 경제 세계 1등의 기회가 눈앞에 있다며 2040년까지 1000개의 경쟁력 있는 수소 전문 기업을 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LG화학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1위를 기록하며 최근 주식시장에서 52주 동안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전세계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주가 고공행진을 하며 시가총액이 일본 도요타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 전기자동차를 10만 대 가깝게 팔며 약 7만 대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테슬라의 이 같은 무서운 돌풍은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LG화학의 주가도 상승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LG화학은 1995년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지만 그동안 한 번도 흑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LG화학의 연간 흑자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LG화학은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여 원가를 절감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2050년까지 전세계 사업장을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며 환경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1위 기업 LG화학은 탄소 배출 순 증가량을 제로로 만드는 친환경 경쟁력을 만들어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경제는 수없이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미중 무역 전쟁, 바이러스 사태 등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위기까지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온갖 위기를 극복했던 저력은 지금 이 시점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위기에 휘청이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에겐 위기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 불, 공기, 흙, 이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었고 이들의 비율을 바꾸면 다른 물질이 될 수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즉 1kg에 10만원도 하지 않는 납을 1kg에 6,700만원에 달하는 순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는 연금술이라 부르고 있고 연금술을 부리는 사람을 연금술사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납덩어리를 금으로 바꾸려는 연금술 자체는 지금 바로 휴지통으로 직행해야 하는 이론이지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여기며 그의 사원소설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 시대에 철로 금을 만들려는 연금술 과정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을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 기술로는 다른 금속으로 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화학자가 밝혀낸 방식은 백금에 방사선을 쏴서 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팀이 발명한 박테리아를 사용한 금 제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 모두 금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연금술이 막 생겨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이러한 기술은 꿈도 꾸지 못했고 결국 금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철을 금으로 만들려는 과정에서 황산과 질산을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화학이라는 학문의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연금술이 화학의 아버지인 셈이죠. 이러한 연금술의 뜻을 그대로 담아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우리말로는 연금술사 프로젝트를 깜짝 공개하였습니다. 지난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는 총 6개였는데요. 1분 충전으로 600km를 주행하는 전기차, 공기정화 자동차, 100m를 7초에 주파하는 로봇수트, 실리콘 태양전지 한계 효율 30%를 극복, 투명한 태양전지, 카르노 효율 한계 근접하는 히트펌프, 이렇게 총 6가지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소들과 대학들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을 따라잡는 기술에서부터 선진국을 초월하는 기술을 해서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그런 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라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의 2020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비교도 불가능할 정도로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0개의 테마에서 무려 60개의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10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올해는 118억 원, 중장기적으로 6천억 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빨리빨리 민족의 탑 오브 탑이 바로 한국이죠. 6개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중 5번째가 바로 투명한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국이 실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즉 연금술사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목표로 잡고 실패할 확률이 거의 99.999%이지만 그 과정에서 혁신을 찾자는 것이었는데 한국이라는 이 어메이징한 나라가 또 한 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원래 태양전지는 이렇게 검푸른 색으로 건물 지붕이나 사막 아니면 시골에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 땅에 한정되어 설치되었고 특히 건물 지붕에 달린 태양전지를 보면 보기 흉하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에 성공한 투명한 태양전지는 흉측한 검푸른 외관을 완전히 투명하게 고쳤기 때문에 건물의 창문과 전자장치의 투명한 기판에도 장착되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투명해진 것이 아니라 유연한 고분자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양이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명한데 빛까지 흡수해 에너지를 만들고 유연하기까지 말도 안 되게 놀라운 기술이죠.
이번 연구를 주도한 울산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부의 최경진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태양 전지는 건물이나 차량 유지는 물론이고 휴대용 전자장치 등에 적용될 것이라 전했는데요. 네이처가 출판하는 빛, 과학과 응용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며 전 세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국제 정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불행히도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태양 전지는 암흑에 가깝고 불투명하다. 그런데 한국의 울산과학기술원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들은 투명한 태양 전지를 만들었다. 고 전했고요. 사이언스 데일리는 한국의 연구원들이 태양 전지를 불투명해서 투명으로 바꾸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다. 자연적으로 불투명한 결정질, 실리콘을 투명한 태양 전지로 만드는 것은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다며 한국의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극찬하였습니다. 여기에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4번이죠. 실리콘 태양전지 한계효율 30% 극복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도 한국이 이미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의 이론적 최대치가 29%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에너지 변환 효율이 10%인 태양전지를 지구 전체 면적의 0.1%만 깔아도 지구에 사는 75억 인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전부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은 26.6%인데요. 목표치인 30%를 넘기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2배 수준인 45%도 넘길 수 있는 2차원 물질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국기초과학연구원 나노구조물리연구단의 이영희 단장 연구팀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전자의 움직임을 펜토초 단위로 분석, 즉 100조분의 1초 단위로 전자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꿈의 2차원 물질에서 태양전지 효율을 무려 46%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원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는데요. 공개되자마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리면서 전 세계 과학자들로부터의 박수와 함께 에너지 업계에 기쁨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속도대로라면 한국이 나머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인 1분 충전으로 600km 주행 전기차, 100m를 7초에 돌파하는 로봇슛, 그리고 공기정화 자동차를 실제로 만들어 버리기까지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이는데요. 더 이상 이미 한국이 세계 1위 분야인 반도체, 조선,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의 경제를 의존하지 않고 다른 미래 유망 산업들에서 미국과 유럽의 기술력을 단숨에 넘어서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 그리고 전 세계가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일들을 과감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한국의 연구원들이 힘을 합치면서 기적 같은 연금술이 실제 일어났고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